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해피트리 가족 상담센터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입니다. 톨스토이는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치라는 소설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라고 하면 주저없이 이 책을 선택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끼는 톨스토이의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은이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사상가라고 합니다. 1828년 명작 맥작가의 사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모 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카잔 대학을 자퇴하고 1847년 고향으로 돌아와 농장일에 전념했으나 실패한 후 1851년 입대하게 됩니다. 1852년 데뷔작인 유년시대로 문학성을 인정받게 되고요. 1869년 전쟁과 평화를 발표해서 세계적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1877년에 안나 까레네를 완성한 이후 원시 그리스도교에 복귀해서 근로, 채식, 금주, 금연의 생활을 영위했다 그래요. 농민적 무정부주의, 악에 대한 무저항 정신으로 대변하는 그의 사상은 전 세계에서 톨스토이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단편소설과 평론 등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삶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1870년대 후반기에 수많은 정신적인 고난을 겪은 뒤 농부로 변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885년에는 오스레드 니크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대중을 위한 책을 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지주,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1910년 11월 20일 시골 빈촌의 간이역에서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거기서 얻은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톨스토이의 인생론이라고 합니다. 82세의 노고를 이끌고 집을 나온 톨스토이는 아스타포브 역에서 임종하는 순간 갑자기 딸 타차냐에게 이 책의 한 부분을 읽게 하는데 이는 이 책에 대한 그의 무한한 애정과 자부심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 이 책은 수많은 작품과 선집에서 사상들을 선별해 엮은 것이다. 각 글 말미에 지은이를 표시해 두었으나 내가 인용한 작품이나 제목, 정확한 원전은 표시하지 않았다. 때로는 원서를 직접 옮기지 않고 내가 잘 아는 언어로 번역서를 옮기기도 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번역이 원전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상가들의 사상을 옮길 때 원전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축약하고 어떤 말은 빼기도 했다. 독자들은 인용문이 파스칼이나 루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형태가 변형되긴 했어도 그들의 사상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다른 언어로 옮기기를 바란다. 영국 시인 꼴리지나 독일의 사상가 칸트, 프랑스의 작가 루소의 원문을 보지 말고 나의 글을 직접 옮기라고 말하고 싶다. 원문과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때로는 너무 장황하고 난해해 주장에서 하나의 생각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명료하고 통일된 표현을 몇몇 단어나 문장을 바꾸어야 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나의 언어로 그 사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책의 목적이 먼저 작가의 사상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독자들이 다양한 작가들의 위대하고 지적인 유산에 좀 더 쉽게 다가가고 날마다 읽으면서 최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을 지으면서 경험했고 이전 판을 다듬으면서 날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거듭거듭 느꼈던 자유롭고 고양된 감정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느끼기 바란다.
1908년 3월 레프 톨스토이. 이렇게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적어놨는데요.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적혀 있습니다.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달래고 진정시켜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놓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일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현재 당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다. 욕망을 달래고 진정시켜라. 이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며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모든 행위 중에서 완벽한 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대가를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악한 인간은 남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소크라테스 말을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많이 아는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그것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장자크 루소가 한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더 어리고 더 원초적인 사람일수록 생명이 물질적이며 육체에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더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한 사람일수록 생명은 정신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고 무한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현재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현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우리가 통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다. 화를 없애려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10가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100가지 세라.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으면 1000가지 세라. 토마스 제퍼슨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진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일 때 상냥하다. 당신이 전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음 중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한 말이 거짓이거나 친절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적을 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숨기는 타조와 같이 떠오르게 한다. 우리는 타조보다 더 나쁘게 처신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생활을 불확실하게 얻으려고 확실한 오늘의 생활을 확실하게 파괴한다. 정신적인 노력과 인생을 아는 기쁨은 육체적인 활동과 휴식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육체적인 활동 없이는 휴식에서 오는 기쁨은 없다. 정신적인 노력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당신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이 기뻐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이익을 바라지 않는 모든 선, 그리고 자비로운 행위는 그 근원과 바탕으로 들어가 보면 신기롭고 설명하기 힘든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는 하나라는 신비로운 생각에서 나왔고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은 톨스토이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톨스토이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중한 글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글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할 때 종교적인 의식이나 일상의 일들을 정리하는 평범한 일들을 걱정하지 말라.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죽을 준비를 하라. 당신이 어느 정도 다른 세상의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말, 행동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죽음이라는 순간에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매 순간 매 순간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오늘의 내가 됐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이었습니다.